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7월 17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헌절이죠. 우리나라 헌법을 채택하고 공포를 한 날입니다. 자, 그런데 제헌절인 오늘까지 국회는 지금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여야가 싸우고 있고, 또 오늘 제헌절에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의원은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의 이 범법 혐의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 소환만 안 당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데, 범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헌법을 만든 제헌절에 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하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1야당 대표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숱한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자, 그런데 오늘 출마 선언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 국민의힘, 그리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의 당 대표가 되더라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당을 운영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 당이 대표의 방탄 조끼 역할을 하느라고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그것은 이 민주당 밖에서 주로 나오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당대표 경선이 다가오면서 또 이재명이 출마를 선언하는 이 시점에 맞춰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방탄용 출마다, 사법 리스크, 그동안은 금기어 비슷하게 됐는데, 이것이 민주당 안에 박용진 의원 같은 다른 당권 주자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출마다.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제1야당 대표라는 이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수사당국이 소환을 하거나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거나 하는데 부담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혼자만을 위한 출마, 당은 어떻게 되든지 지금 앞으로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새로운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정권을 뺏기고 나서 당 대표가 계속 사법 리스크에 직면에 있으면은 그거 보호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한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법 리스크에 당이 휘둘릴 것이다,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이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을 지금 수습을 할 시기에 정권도 뺏기고 지방선거도 참패하고, 그 시기에 최소 1년은 수사에만 대응을 해야 된다, 민주당이. 자, 그런 이 말들이 나오지만 아랑곳 않고 이재명은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 후보 등록이 있죠. 뭐 선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SNS를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서 벌써 정치 보복 프레임을 거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뭐 이런 이야기 주로 했습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말 아닌 행동으로 지겠다. 차기 총선은 반드시 승리하겠다. 뭐 개파 정치 배격하고 통합 정치 하겠다.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 바꾸겠다. 공천 학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반 이재명 진영에 대해서 공천 학살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것은 당 안의 문제고, 어쨌든 당 안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법 리스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 1년 동안은 이거 방어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오늘 이재명이 이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안에 다른 쪽도 이렇게 반명 쪽에서도 긴장을 하지만 또 한쪽이 긴장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 수사당국이죠. 수사당국. 경찰과 검찰인데, 그 경찰은 지금 이 경찰청장이 곧 바뀌죠. 그 바뀌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경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압수수색도 하고 했죠.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많은 수사권이 이양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것을 뭐 되돌리려고 하는, 완전히 되돌리지는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하려는 그런 시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뭔가 확실한 이 수사 능력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바뀌는 시점에 대대적인
이 전임 경찰청장은 사실상 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됐으니까 지금 사표 내고 나갔죠. 신임 경찰청장에 따라서는 대대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고, 또 하나 검찰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이 당 대표가 딱 되면은 상당히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런데 시점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28일입니다. 8월 28일에 전당대회 하면은 지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되죠. 자, 그런데 8월 28일이 지나면은 제1야당 대표가 되기 때문에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시점에 9월 10일 되면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 법안이 유예기간을 마치고 9월 10일에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검찰은 그동안 6대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죠. 뭐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4개가 경찰로 넘어가고 부패와 경제 범죄만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9월 10일 이후에는 부패와 경제 범죄 외에 다른 수사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물론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보면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거의 다 부패, 경제 범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뭐 다른 부분은 공직자 관련된 이런 부분은 못 하겠죠. 자, 그런데 부패, 경제 범죄는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 수사를 할 수 있어도 이재명이 당대표가 딱 돼버리면은 수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아직 당대표가 되기 전 8월 28일 전에 그 신속한 수사, 정강석화 같은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들이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 나오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여러 가지 수사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자, 최근에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마무리하면서 라인업을 다 구축을 했죠. 구축을 해서 지금 특수통,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던 인물들이 전진 배치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갈래 수사입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권 주변에 대한 수사, 뭐 블랙 리스트,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이런 데 대한 수사가 하나 있고 거기도 다 이 특수통 검사들이 전진 배치돼서 지금 초기 작업을 벌이고 있죠. 초기 강부미한 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인데 조만간 여기도 강제 수사가 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문재인 정권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지금 벌써 이 안보 적폐로 불리는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 울북몰이, 또 북한 어민들 강제 북송 이런 데 대해서는 벌써 강제 수사가 지금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죠. 검찰이 국정원까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고 제가 오늘 주목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재명. 8월 28일이면 당대표가 되는데 9월 10일에 이 검수완박 유예 기간이 끝나고 부패와 경제 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검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이 검찰이 이재명을 겨냥한 수사에도 라인업은 딱 지금 구축을 해놨죠. 윤석열 사단이 다 전진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안보 적폐 같은 그 수사는 별도로 하고 있고, 자, 이재명 의원을 사정권에 둔 수사만 딱 봐도 벌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거 신속하게 지금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죠. 가령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 여기는 대장동 사건이 지금 탁 올라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지금 다시 처음부터 막 들여다보고 있죠. 그리고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빠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배임 혐의가 있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것 가지고 벌써 쌍방울 걸어 본사를 압수수색도 했죠. 또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기서는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그때 이 수사 문객 의혹이 있었죠. 성남지청장이 박은정 진문 검사가 있었을 때. 그리고 또 성남지청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수사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되기 전에 각 수사팀이 포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가장 수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먼저 이재명 당권 후 주자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소환 또는 기소 이런 그 사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성남FC 그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검찰 외에 다른 데서 지금 파헤치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남시장이 지난 그 지방선거를 통해서 바뀌었죠. 신상진 새로 당선된 성남시장이 특위를 하나 꾸렸습니다. 뭐냐면은 이 전희민, 이재명, 은수미 성남시장 관련 의혹을 파헤치는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 정상화 특별위원회 특위라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여기서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특위가 활동을 마치면서 최종적으로 전임 시장 은수미, 이재명에 대한 그동안 조사했던 것들을 발표를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이 안에서 가장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동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누락 이것은 벌써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성남시의 3년 지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이런 것도 수사 의뢰를 했고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이것도 수사 의뢰를 이미 했는데 자, 이 수사를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죠. 검찰에서 이 성남지청에서 검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 특위에서 또 자료를 공개를 해서 추가로 또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성남FC 구단주였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때 160억 원에 달하는 기업 후원금을 받는 과정이 지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분당 경찰서가 성남시청, 두산건설 이런 후원금을 제공한 기업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상황이고 이 후원금이 지금 어디에 사용됐는지 그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검찰이 파헤치겠다는 거죠. 검찰이 후원금 사용처를 파헤치면 지금 후원금이 일종의 성과급 형식으로 막 지급이 됐는데 그 후원금을 이 성과급 형식으로 받았다는 사람이 이재명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재명에게 간접적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처, 이 후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이것을 지금 검찰이 파헤치면은 또 새로운 어떤 팩트가 드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대장동 의혹 이것도 지금 인수위 특위가 들여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 7월 8일 특위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다소 발견되었다 이러면서 성남시 관계자들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번 수요일 날 또는 수요일 날 또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문에서는 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못했죠. 공식적인 자리는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니까. 그런데 그제 벌써 이렇게 밑자락을 쫙 깔았습니다. 나를 수사하지 마. 나 수사하는 거는 나 수사하면 나 이 정치보복으로 저항할 거야. 딱 깔았습니다. 그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 나면 부부싸움보다 힘을 모아 진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불이 나면 부부싸움 하지 말고 먼저 불을 꺼야 된다. 무너져가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하고 정쟁을 유발하는 정치보복, 뒷조사 이런 것은 후순위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민생이 어려우니 이것을 이유로 자신을 겨냥한 검찰, 경찰의 전방위 수사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발언이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강제 수사가 들어가고 압수수색 또 뭐 여러 가지 소환 조사 이런 것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거 봐라 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도 어려웠고 민생이 국민 살기도 팍팍한데 이 정치 보복하고 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락을 까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은 뭐 언제 수사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아마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가 되면은 더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표가 되는 8월 28일 전당대회가 8월 28일이니까 그 전에 야당 대표가 되기 전에 최소한 이재명을 소환해서 기소하는 단계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지금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 안팎의 전망입니다. 대표되면은 소환 조사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지만 이것은 이 사법적으로 보면은 검찰도 경찰도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주변 수사만 지금 계속 그렇게 좀 압수수색을 하고 있지만 직접 소환 안 했는데 그 이재명 소환을 촉진하는 그런 오늘 재헌절의 이재명 출마 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